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있죠? 412페이지 그 양가로 4번의 납세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에 관한 건데 이 납세지는 시험에서 종합문제 속에서 뭐 잘 나와요. 그래서 일별에서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요. 납세지 보시면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납세지가요. 그 물건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납세지가 그 물건 소재지, 취득하는, 등록하는, 보유하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그래서 자, 부동산을 취득했다. 취득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요.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 자, 재산세도 그 재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물건 소재지. 근데 국세는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국세는 이제 거주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돼요. 주소가 없더라도 자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배우고 국세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관할로.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부동산이 있어요. 종부세 납세지. 또 자 부동산을 팔아요. 그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그 양도자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의 주소지를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소지. 국세는 주소지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만약에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가 주소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물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고향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자, 고향이 어디? 고향 서울? 옆에? 서울? 아 이제 다 서울만 있네. 저기도 내가 보니까 서울일 것 같은데 맨 뒤에? 서울? 강원도? 그래. 자, 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서울 같은데 좋습니다. 강원도. 이런 표현 또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었는데 제가. 하여튼 강원도 어디입니까? 강원도 어디? 뭐가 비밀이야, 저기. 강원도 무슨 뭐 강릉시 뭐 평창군 있잖아. 빨리 어디? 어디? 철원군? 그걸 무슨 그게 비밀이야. 자기 고향 어디냐니까. 진짜. 자, 강원도 철원군. 자, 철원군에서 어떤 있는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 취득세 여러분 어디다 내겠습니까? 취득세는 어디다 내요? 강원. 취득세는 특광도가 가서 취하니까 강원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강원도.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할 일이 생겼어요.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말소 등기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낼 때 등록면허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자, 등록면허세는 구도죠. 구도. 자, 그럼 강원도에 자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자, 재산세는 이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고. 자, 재산세 어디다 내요? 재산세는 시군 구세죠. 그래서 철원군에 있는 재산세를 철원군에 냅니다, 여러분. 자, 노원구에 있는 건 노원구에, 철원군에 있는 것은 철원군에 재산세를 냅니다. 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했어요. 그랬을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어느 관할 세무서에 내? 철원군 요 관할 세무서에 내겠어요? 노원구 관할 세무서에 내겠어요? 어디다 낸다? 노원구. 자, 요 관할 세무서를 자, 노원구 요 관할 세무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종부세 납세지로 합니다.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양도소득세는 어느 관할 세무서에 낸다? 철원군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양도소득세도 역시 주소지 여기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세는 이렇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그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소지로 지방세는 주소지로 가면 안 되지. 이 재산 소재지로 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강원도 평창의 그 땅
그 평창올림픽 때문에 강원도 평창에 있는 땅의 70~70%가 다 외지인 소유래요. 그러면 평창은 땅만 갖고 있고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재산세는 다 외지인 그 외지 대부분 서울일 텐데 그쪽으로 갑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는 보세요. 강원도 철원군까지요. 강원도 철원,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대 생활했었는데 철원이나 화천 이런 데 이 골짜기까지 뭐하러 가냔 말이지. 여기까지 자 가면 국세는 어차피 여기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내든 노원구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 가까운 데서 볼일보라고 국세는 어디래요? 주소지. 지방세는 어디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시험에서는 뭐 납세지에 관해서 여러 번 나온 것이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자 등록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O, X요. X고 자 취득세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주소지 특광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X 여러분들. 그래서 또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21회 시험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일 때 양도소득세 납세지요. 그 양도 물건 소재지와 양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O, X요. X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건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양도자 주소지라니까 국세는 자 그래서 국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잖아.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울 거 없어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라고요? 주소지. 종부세 양도세는.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우리 뒷동네 뭘 이렇게 두 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독하고 있어. 고개를 들고 자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 X예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X입니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여러분들. 철원에 있는 것은 철원에, 노원구에 있는 건 노원구예요. 아셨죠? 각각의 토지 소재지, 주소지가 아닙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라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예전에 실화입니다. 어떤 수강생, 여성 주부 수강생분이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요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 저희 집으로 재산세 그 고지서가 오던거려? 참 하면서 지나가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불러가지고 재교육시키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뭐 한림읍에 예를 들어서 중산간 지역에 뭐 어떤 오름 같은 게 있잖아요. 제주도 하여튼 그 부근에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고 제주도 한림읍에 어떤 중산간 지역에 땅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사람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고지서를 갖다가 그 중산간 지역 윗세 오름 아래에 그 거기다가 던져놓고 가요? 고지서를? 자 안내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준 것 뿐이지 재산세를 내면 그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다? 물건 소지. 국세는 어디에? 주소지.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양가로 4번 납세지를 보니까 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재지도에서 그 취득자에 부과한다. 그래서 포인트 밑줄은 취득 물건 소재지도입니다. 물건 소재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취득자 주소지 X입니다, 여러분들. 취득 물건 소재지고 2번 예외 보통징수와 가산세를 봅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죠. 납세무자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때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과세권자가 다시세금 계산해서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다가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자 징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저 총론에 배웠잖아요.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을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과세권자가 다시세금 계산하는데 자 취득세 아까 과세 표준을 무엇으로 결정했어요? 지자체장이 시가 순액으로 과표 결정해서 곱하기 세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이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배웠잖아요. 총론에서.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부터는 이제 보통징수하는데 그럴 때 이 가산세요. 일반적인 가산세는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달리하잖아요. 413페이지. 자, 그냥 과소신고가산세요. 신고기한 내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냥 과소신고가산세는 우리 교재가 납부세액의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납부세액의 10%는 아니고 그 납부세액을 갖다가 납부세액의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자세히 안 배우고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1월 달에 알려드릴 건데 납부세액의 10%로 되어 있는데 이 납부세액을 갖다가 자 어떻게 고쳐놓냐면 과소신고분세액이요. 과소신고분세액의 10%로 고쳐놓습니다. 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과소신고분세액의 10%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납부세액의 10%가 아니라 과소신고분세액의 10%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뭐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신고된 금액이 만약에 더 신고한 금액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과소신고분세액은 얼마예요? 20만 원. 그 과소신고분세액이 20만 원의 10%니까 얼마의 가산세가 붙어요? 2만 원. 그 얘기입니다. 납부세액이 원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자 신고된 금액이 80만 원. 그러면 과소신고분세액 그 20만 원의 10%로 가산세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신고가산세 거기에 우리 교재 납부세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로 고친다고요? 과소신고분세액으로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세액 10%. 또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 웃자다 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20만 원이 가산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을 때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납부세액이 몇 프로? 40%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요거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보세요.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신고불성실가산세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걸 납부불성실가산세 봅니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때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 또는 고지서 날라온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이요? 0.03% 1만 분의 3률이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밑줄 그냥 1일 0만분의 3 0.03%율 적용 요거만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받고 그 다음에 참고 이게 보세요.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요거 나오는데 요거 참고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지방자산세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요. 개인이 아니라 누구? 법인이 포인트입니다.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법인은 장부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불성실했을 때는 산수세액 또는 부족세액 100분의 밑줄입니다. 또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해서 가산한다. 그래서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는 몇 프로라고요? 10%입니다. 100분의 10.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또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개인은 이런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없어요. 개인이 취득할 때는 자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이 납세의무자일 때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가산세 몇 프로라고요? 10%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데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매각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100분의 얼마? 80에 자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중가산세 어떤 거냐?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 봅니다. 우리가 취득세 가산세를 보시면요. 여러분 취득세 가산세. 자 취득세 가산세를 보면 취득세 가산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일반적인 가산세, 일반 가산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죠. 자,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가산세요? 40%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부정한 이런 말 없이 웃자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요? 20%.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분세액이 몇 프로요? 10% 정도 됩니다. 자,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율로 가산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합한계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요. 금방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우리 노원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 요 앞동네 요쪽 분단지금 앞에 앉아 있는 사람 3명은 29회 시험에서 무조건 합격이야. 예, 딱 보면 공부하는 게 보면 29회 시험 여기 3명은 무조건 합격이고 이제 그 다음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이쪽 분단 이제 합격할 것인지 예? 힘들게 할 것인지 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일단 요 앞동네 3명이 합격. 대개 보면 학원 일반 고시학원에서는 대개 앞줄에 앉는 사람 앞부분 이렇게 앞부분 앉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 합격을 하죠. 요번에도 보니까 노원도 보니까 이번에 합격자 모임 가 보니까 역시 이렇게 제가 오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오전에 바뀐 건데 오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후에 그 했던 앞동네 이렇게 앉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합격했어요. 물론 저 뒷동네 모니터에 있는 사람도 합격했었고 자 그런데 하여튼 너무 뒤에 앉아가지고 구경하시는 분들 우리는 여기는 이제 다 이렇게 모아지는 분위기인데 어떤 학원은 이렇게 긴 학원이 있어요. 이렇게 강의실이 길어. 근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구경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앞쪽으로 오시고 자 봅니다. 중가산세,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데 보세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요. 보세요.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하냐면 매각까지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매각에 동그라미라고 했었잖아요. 규제. 자, 그냥 취득 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예요. 자, 취득한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딱 팔아버렸어요. 그럼 아예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 걸렸다 그러면 자,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있죠? 산출세액의 80%를 중과산합니다. 자, 그래서 100분의 50으로 바꾼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100분의 8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가산세 자, 어떤 건지 알아둡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많이 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걸렸다 손수의 80% 중과산세 이걸 누가 많이 하냐면 공인중개사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미 벌써 그 합격하자마자 이미 벌써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벌써 이미 어디 취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벌써 일 배우고 어디 취업하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벌써 보니까 그런데 이런 제가 이제 항상 공인중개사 실무에 나가셔서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특히 주부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통이 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크게 놀려고 이렇게 욕심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중개 수수료만 갖고서 저 돈을 번다 큰 돈을 못 벌어요. 중개 수수료만 갖고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갖고서는 사무실 유지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애들 학원비 대고 그 다음에 신랑 용돈 주고 이런 거 하시고 돈은 어떤 거로 돈 벌으셔야 되냐면 좋은 자기가 그 중개업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좀 가격 시세보다 싸게 지금 나오는 건지 비싸게 호가를 부르는 건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놓으면 돈 될 만한 건지 아닌 건지 자기가 잘 알잖아요.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내가 하는 지역에 경매 물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알잖아요. 이거 어떤 물건인지. 그렇게 아는 물건에 대해서 그런 거 조그만 거 욕심내지 말고 조그만 거 하나 뭐 분양권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뭐든 자 샀다가 그거 잡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팔고 그런 거 하나 잡고 있다 팔고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로 해가지고 중개에서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분들 보면 돈 버는 사람은 다 그래서 돈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좀 갖고서 근데 이것도 보니까 불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뭐 몇천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늘어나잖아요. 이게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 막 욕심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막 대출 막 그냥 예전에 부동산 화랑기에 막
대출받아 10%만 있으면 계약금만 있으면 막 대출되니까 은행에서 대출되니까 막 물건 막 잡아놔가지고 막 돌리다가 한 번 막혀가지고 막 그 곤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간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내가 이런 말을 이거 녹음돼가지고 촬영이 되니까 이게 하여튼 좋은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저녁 때 그 찌라시 명함 작업 같은 거 하고 찌라시 작업 해가지고 실수요자 나타나면 두 사람 중개해주고 조금 돈들만 금매물이 나왔는데 둘이 이렇게 중개해주고 나는 법정 수수료 받고 떨어지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물건이 나오면 내가 이거 잡아야지. 잡아가지고 프리미엄 받고 넘기거나 뭐 등등 해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여튼 취득구 신고하지 않고 근데 매각했다 걸렸다 그러면 상수세 몇 프로요? 80% 중과산세. 이렇게 해서 가산세, 취득세 가산세 가장 기본적인 요 중요한 내용 반드시 알아둡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413페이지 3번 면세점입니다. 자, 요건 조세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금을 면해주는 점인데, 자, 밑줄입니다. 취득 가격이요. 하나 밑줄 쫙 걷는데 하나 끊습니다.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럴 때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예? 50만 원이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50만 원이면.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세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건데 취득 가격이 취득세 과세 기준이잖아요. 근데 요거 시험에서는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산출세액은 취득 가격, 요 과세 표준이죠. 취득 가격에다 곱하기 세율에 수고한 게 산출세액이니까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딱 50만 원이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인데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 그다음에 4번 부가세를 봅니다. 자, 우리 용어 설명 드렸어요. 총론에서.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럴 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와 함께 뭘 함께 낸다고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얼마의 농특세가 부과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느냐는 자,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취득세 납세무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제목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제가요, 취득세 낸 영수증 들고 와가지고 제가 분명히 교수님이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취득세 이번에 부동산 아파트 사면서 취득세 낸 게 있는데 여기 농어촌 특별세는 여기 없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험과는 관계는 없는 특별히 관계는 저 시험에서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는데 농어촌 특별세법에 보면 그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한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농가주택이라든가 서민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서민주택 같은 것은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면적 뭐 20몇 평 되는 거, 7평 되는 거, 뭐 31평 되는 거, 뭐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취득세 낼 때 농특세는 안 내고 취득세하고 뭐만 내? 지방교육세만 냅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참고적인 거고 시험에서 뭐 그거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를 묻지는 거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수험생인 우리는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라고요? 농특세, 지방교육세 두 가지 꼭 알아둡니다. 414페이지 02번 챕터 2장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다 봤어요, 여러분들. 취득세를 다 봤고 이제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자, 취득세 다 받고 등록면허세인데 이쪽 봅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이쪽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요거 참고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2010년도까지 아까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하러 두 번 내냐? 아유 골치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가지고요.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은요. 자, 제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얘네들?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고요. 취득세로.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은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내면
자, 옛날에 취득세 등기하면서 등록세 냈던 것을 한 번에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취득할 때. 그래서 여전히 실무인 제자분들이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냅니다. 근데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에요. 소멸과 관련한 사항. 자,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지역권 설정 등기한다. 무슨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요. 하여튼 이런 거, 이런 등기를 할 때, 자, 등록면허세요. 보세요. 그 내용과 예전에 면허세가 있었어요. 자, 면허세가 있었는데 이 두 개 세목을 통합시켰습니다.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과 그 다음에 종전에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 우리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겁니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나눠져요.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우리가 흔히 등록분이라고 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우리가 흔히 면허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등록면허세로 나눠주는데 이때 자,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거죠. 근데 우리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사무실 꿈에 그리던 사무실 개업을 합니다. 요번에 갔더니 그냥 합격자만 갔더니 벌써 뭐 이렇게 이제 실무에 나가가지고 명함들 막 주더라고요. 명함. 내가 그래서 어디 취업했다고? 명함 주고 명함 막 해가지고 명함 딱 주면서 그 저한테 주면서 그 표정을 보면 있잖아요. 그 뿌듯한 표정 있잖아요. 명함 딱 주면서 다 뿌듯한 표정. 딱 보니까 대표 누구누구 막 돼 있어. 공인중개사 대표 누구누구 돼 있잖아요. 뭐 소장 누구누구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 딱 판. 그래서 여태까지 주부로만 계속 살아왔던 분들은 특히 그냥 누구 엄마로만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남들이 내 이름 안 불러주고 병원이나 그런 데서나 이름 불러주지 아무도 이름 안 불러주고 누구 엄마로만 불렀었는데 드디어 내 명함도 생겨가지고 대표 딱 공중에서 딱 했는데 그냥 자랑스러워 보이지. 자, 그래가지고 다 명함 내면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 개업하셔가지고 계시면 매년 1월 달에 면허분,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 자격, 그 면허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매년 1월 달에 내라고 고지서 날라와서 내요. 자, 근데 시험과는 관계가 없고요. 자, 등록분 등록면허세, 즉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과 시험범인데 시험에 출제되는 건데 종전의 등록세 일부요. 종전의 등록세 일부.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요. 요게 이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조세 총론부터 등록면허세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을이 뭘 얘기한 거예요?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항상. 자, 등록면허세 그러면 자, 그래서 면허에 대한 건 관계가 없고요. 시험에.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탄생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냐면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보세요. 어떤 걸 공부하느냐. 등록면허세.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런 내용이라는 거. 그럴 때 안 지울까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어떤 걸 공부하냐면 성격이요. 우리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조세인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건 뭐 제가 취득세 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8회 시험에서 등록면허세는 원래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세금인데 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는데 등록면허세 특이하게 요번에 28회 시험 때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한 문제는 전형적으로 출제되던 그런 형태로 해서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한 그 내용 어떻게 바뀔지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나왔습니다. 문제 보고 5초 만에 답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이제 종합 문제로 좀 깊은 내용이 나왔는데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또 등록면허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주로 등록면허세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로 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또 28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쉬운 거였고, 또 그 다음에 종합문제로서 골고루 섞어서 나왔는데 지문 5개 중에서요.
올해 시험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법은 자 틀리라고 한 5문제는 아예 틀리라고 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문제가 다 어려웠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머지 문제는 또 가장 기본적이고 그냥 답을 고를 수 있는 쉬운 것들도 있었고요. 바로 답 고를 수 있는. 그럴 때 그 문제를 보면 등록면허세도요. 한 문제는 쉬웠어요. 또 한 문제가 오지선다 중에서 4개는 제가 저 평상시 알려드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험 지문에 깔려 나왔어요. 우리 평상시 수업 시간에 배운 게 4개는. 그러면 하나가 못 보던 지문 하나가 아주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되는 기본세에서 빽빽히 글씨로 쫙 조그만 글씨로 쫙 나와 있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갖다 놨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딱 보면은 4개는 확실해요. 제가 강조 드린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좀 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강조했던 내용. 4개는 확실하게 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지문도 길면서 내용이 딱 뭔가 바꿀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만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눈치를 딱 보면. 그래서 그걸 찍었어야 돼요. 이렇게 눈치껏 그렇게 안 배운 게 지문이 나왔어도 정답 지문이었지만 그 다른 거를 보고서 요거 답 이렇게 찍은 사람들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는 볼 때는 뭔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딱 떨어지는 걸 답으로 고르지 않았으니까 왠지 점수가 좀 틀렸을 것 같아. 점수가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렇지만 막상 보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29회 시험도 똑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온다고요. 4개는 저한테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하나가 못 보던 거예요. 그러면 배운 것을 통해서 답을 골라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시면 고득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2문제가 나왔지만 29회 시험은 한 문제 예상하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 나오니까 등록면허세는 패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요. 취득세랑 또 항상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와 항상 비교 정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비교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취득세 등록면허세 항상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주요 내용들 골고루 공부해 두시면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공부해 두시면 한 문제 가볍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제끼는 세금이 아닙니다. 한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러면 414페이지 등록면허세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인데 의의를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기타 권리에 취득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 취득 이전을 지우셔야 돼요. 취득 이전을 좀 지우시고요. 취득 이전을 지우고 여러분 뭐라고 해놓냐면 보세요. 취득 이전에서 취득 이전을 자 등록면허세 취득 이전에 관한 되어 있는데 취득과 이전을 요거를 지워요. 지우고 뭐라고 해놓냐면 뭐라고 해놔요? 설정으로 해놓습니다. 설정. 자, 아까 그랬잖아요. 자, 여기 아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내용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어요.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등록면허세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이전돼 있는데 그건 지웁니다. 취득 이전을 뭐로 바꾸라고요? 설정.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다시요. 그러면 제가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등기 등록 행위 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 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이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인데 도구세죠. 밑줄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특광, 도가과세 주체인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과세 주체입니다. 그래서 도구세고요. 그 다음에 보통세, 직접세, 독립세, 종가세 이건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다 그렇다 그랬잖아요. 도구세 밑줄이고 물론 이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도구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의 거래 단계 중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유통세이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같은 세금을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면에 쓰는 등기등록 행위에 대해서 담세를 측정해 과세는 행위세이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등록면에 쓰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아유, 형광펜을 줄 긋지 마세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기출문과정에서. 4번입니다. 등록면에 쓰는 납세자가 부담할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즉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응능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5번이야. 등록면에 쓰는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국가 등으로부터 재산권 등을 보호받는 등기권리자에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혜이다. 몇 줄이요? 등록면에 쓰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혜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등록면에 쓰는 그 등기등록자가 그 등기등록을 하게 된 권한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 합법성 여부 관계없이 외형상의 등기등록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과세되는 그런 조세이다. 밑줄 쫙이요. 자, 이게 어떤 말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등록면허세. 자, 요 지금 읽은 얘기, 밑줄 긋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건데, 자, 주요 특징이요. 자, 여기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형식주의 과세. 네,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에요. 자, 우리요 취득세 조세 취득세 할 때 지난주에 제가 실질과세 원칙 소개했어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같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한다고 그랬죠? 아유, 그래서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주의 과세. 근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얘는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한번 보세요. 형식주의 과세가 어떤 거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도구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자,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환부해준다 안 해준다? 찍어보세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네? 자, 아유 그냥 저 한번 찍어보라니까 뭘 그냥 깔고 뭐 그냥 한번 예태하면 되지. 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자, 보세요. 요거요. 요거 돌려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항상 해드립니다. 한식 뷔페를 제가 애용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오전 강의 끝나고, 자, 이제 대개 이제 오전에 강의하고 10시부터 1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7시부터 또 밤 10시까지 강의해요. 오늘 토요일 날은 예외고요. 오늘 토요일은 뭐 오전 노원에서 강의하고 바로 그냥 제가 이제 그 인천 가서 또 강의를 해요.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그런데 평일 날은 예를 들어서 오전 강의하면 이제 또 점심 먹고 좀 쉬다가요. 저 같으면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쉬다가 이제 저녁 강의 7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오전에 강의 끝나요. 점심 먹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제일 곤란한 게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곤란해요. 그냥 뭐 먹어야 되나 봐. 아무거나 내가 항상 그러는데. 자, 점심 먹을 때 또 학원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그 사우나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면 저 차로 가는 곳이 아닌 곳은 점심 때 반주로 술 몇 잔 마시고요. 술 몇 잔만 먹어도 저는 얼굴 빨개지거든요. 한 잔만 먹어도. 그러니까 얼굴 술 몇 잔 딱 먹고 얼굴 발그스레 해가지고 대낮에 있죠. 사람들 막 저기 하는데 대낮에 발그스레하게 사우나 가가지고 물론 골목길로 주로 다니지만 물론 사우나 가가지고 좀 자고 쉬고 뭐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강의 들어올 때 저녁은 되게 뭐 제대로 못 먹어요. 그냥 빨리 그냥 대충 먹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오거든요. 그럴 때 한식 뷔페 같은 데가 좋아요. 왜냐면 선불 내요. 그걸 한식 뷔페 되게 이제 선불 내면 그러면 밥하고 반찬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먹고 싶은 것만 조금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먹고 나올 수 있어요. 뭐 5분, 10분이면 벌써 밥 먹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데 애용해요. 일반 저 식당하고 다르게.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예전에 한식 뷔페가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사람들하고도 많이 갔고, 수강생도 가니까. 근데 제가 저녁 강의, 오전 사우나 갔다가 오후에 사우나 갔다가 오전 강의 끝나고 사우나 갔다가 저녁 강의
들어오기 전에 밥을 한 15분 정도 내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 한식 뷔페에 가서 선불 냈어요. 그리고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요. 사장님, 저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더니 아이고 교수님 이거 밥 없는지 몰랐는데 저 죄송한데 밥 이거 다시 해서 해드릴게요. 다시 하려면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30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발주 수업하는데 저녁까지. 그래서 그냥 나옵니다. 나올 때 여러분 제가 그냥 나와야 돼요? 아니면 미리 선불로 낸 거 돈 받고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등기가 없어요. 밥 못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요. 을 명의로 등기까지 다 됐어요.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를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예요.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을의 등기 말소되고요. 자, 그럴 때 이미 을이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요거 등기하면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요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를 갔더니요. 거기 사장님이 교수님 오늘 오곡밥인데 괜찮으세요? 아, 예, 오곡밥 괜찮죠? 오곡밥을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좀 3분의 2 먹고 3분의 1 남았는데 제가 오곡밥이 오곡이 들어있는지 한번 세봤어요. 아무리 세봐도 있죠. 사곡밥이에요. 오곡이 아니에요. 사장님, 아 진짜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이거 사곡밥이잖아요. 아 진짜, 저 돈 낸 거 거슬러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무효 취소 요건이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안 돌려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쉽네. 등기가 있으면 밥을 먹었으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밥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지.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세금입니다. 거기다 이 내용을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과세, 명의자과세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6번 있잖아요. 여러분이 동그라미 6번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과세.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식주의과세, 명의자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그 말이에요. 동그라미 6번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형식주의과세, 명의자과세 원칙 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셨죠? 됐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7번이야. 등록면허세는 특징 성격이요.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동그라미 8번도 밑줄입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등록면허세는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인 때는 6,000원으로 과세합니다. 밑줄 쫙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를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5,200원 나왔습니다. 계산됐어요. 얼마를 납부한다고요? 무조건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 요소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필기하느라고 요거 적는데 모르기 시간이 걸려. 요거만 적어놓으라니까 일단 저 설명을 듣습니다. 1월 달에 또 얘기해 드릴 거니까. 자, 일단 설명을 요거 지금 8번에 신경 쓰라니까. 자, 등록면허세 8번 밑줄 걷죠? 자, 절 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이거를 가려야 되겠다. 이거 못 적게. 자, 8번에 신경 쓰라니까. 이건 안 적어도 돼. 이건 배경적인 거예요. 요거만 딱 적어놓으면 되고. 자, 8번. 자,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를 받고요. 그 다음에 415페이지. 자, 02번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요걸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인데요. 납세 의무자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자 취득 이전이라고 또 돼 있네요. 취득 이전을 지우고 뭐라고 해놓으라고요? 설정으로 고칩니다. 취득 이전을 설정으로요.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취득 이전을 지우고 뭐라고요?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 밑줄입니다. 그 등록을
등기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게 뭐냐? 자, 이렇게 해놓고 거기 아래도 나왔지만 등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 돼지꼬리 땡냐에서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절차만 정당하다 그러면 얘가 등기 등록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지고 왜 그 절차만 정당하면 등록면허세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8회 시험에서 나왔었지만 그 명의자가 지문에 28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한번 등록면허세 문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지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등록면허세 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이제 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그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법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잖아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를 요하지 않는다. 작년 시험에서도 작년 28회 시험 전에도 올해 2017년 지난 2017년 강의하면서 제가 맨날 써드렸던 거예요. 이거 맨날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절차만 정당하게 등록이 되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지고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니까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는 뭐냐? 그냥 쫙 읽어보면 돼요. 여기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밑줄 쫙이요. 자, 말씀드렸고요. 자, 이 경우 등기 권리자는 등기 등록 부상이 지된 명의자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 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권리가 증대된 자를 말하는데 등기 권리자가 뭐고 의무자가 뭔지는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배우게 돼요. 그 표현이 이제 공시법에서 배우는 그 표현이 거기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쭉 넘어갑니다. 등기 의무자는 뭐 등기를 하면서 등기 부상 권리 상실하고 감축되는 자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등기 권리자가 보고 의무자가 뭔지는 공시법에서 배우는 거고요.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아셨죠? 이거만 알면 돼요.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명의자로 돼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참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누군지 거기 쭉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배워요.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이런 데서 저당권이 뭐고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이런 거 다 배우고 오면 요역지가 뭐고 승역지가 뭐고 이런 걸 다 배우고 오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립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은 뭐 이거 별거 아니에요. 무슨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 하면서 이제 배워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공시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민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하는 자인데 외관상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형식주의 과세가 뭐고 명의자 과세 원칙이 뭔지 말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대상 및 납세지인데 자, 등록면허세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재산권의 등기 등록과 권리의 취득 이전이라고 또 돼 있는데 또 뭐라고 고치라고요? 설정, 변경으로 고칩니다. 설정, 변경,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외형상의 행위로서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자, 여기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밑줄이요.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자, 지방세는 좌우지간 부동산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 등록권자 주소지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다만 예외가 있지만 예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 그거만 아시면 돼요. 416페이지 등록면허세 비과세
과세 표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세율에 관한 거 살짝 보고 부가징수 이런 것들 보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하면서 정리해드리고 재산세로 다음 주에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고개를 드십니다. 고개를 드시고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 가야죠.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자, 여러분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금죄 유머도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가네. 다음에 해드려야 되겠다. 자, 여러분 봅니다. 오늘 배운 거 취득세, 우리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세율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출세 구할 때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이 과표를 결정해요?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신고하는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순액, 시가 순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납세무자가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 순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되면 지자청이 다슈과표를 정하는데 무엇으로? 시가 순액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 순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인데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돼요. 국수공판법 부 같은 경우에 그렇다. 하여튼 국가 등으로부터 지자체 등으로부터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 순액 1억짜리를 국가나 자치로부터 내가 7천만 원에 취득했다. 증명이 되죠, 객관적으로? 자, 이런 경우에는 시가 순액이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아셨죠?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다만 유상승계 취득을 할 때가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추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에? 무상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된다. 아유, 공짜로 부동산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해요. 그러면 사실상 추가액이 빵원이니까 빵원 곱하기 세라면 산출세 빵, 그럼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하니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합니다. 28회에 나왔듯이 유상 취득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이나 납세무자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짜리를 취득하든 취득세는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입니다.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이렇게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아셨죠? 취득세, 등록면세 같은 애들.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주로 누진세율,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고, 자,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그게 세 개 덩어리인데,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지자체장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정할 수 있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정할 수 있다.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 암기 자세한 것은 다음에 배울 건데,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그냥 매매의 경우를 주로 물어볼 건데, 이거 대답 못하면 좀 창피하니까 이거는 알아라고 그랬습니다.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같습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자, 농지를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3%. 1,000분의 3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자,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 4%. 그 다음에 다른 거 아니고 이번에는 주택을 매매, 교환 등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자, 세율입니다.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몇 프로? 2%. 9억 초과는 몇 프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받고 중과세율. 자,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지방세에서 또 과밀력 적원형 내 대도시 내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를 하는데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중과세 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세율은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는 배웠습니다. 어떤 겁니까?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예요, 고급 항공기예요, 고급 선박이에요, 고급 선박, 고급 선박, 그리고 고급 주택 5가지,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5가지는 사실상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데 고급택은 어떨 때만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하지
고급택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재산세 할 때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산세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에 대해서 보유할 때 이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5가지를 전부 다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고급주택까지. 자,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시에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과세를 받고 그 정도. 특례세율은 아직 안 배웠고요, 전혀.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은 이제 이 정도 보시고 취득세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자 물론 이제 그 전에 납세지요.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가느냐.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라고 그랬어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라고요? 주소지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등록면허세 등록할 때 부동산 등기할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납세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원칙적으로 자 언제부터 신고 납부하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자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세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래요? 아니고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대답 왜 안 해? 두 분. 두 분 맨 뒤에 우리 이쪽 분당 끝에 우리 두 분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공부들은 잘하시게 생겨가지고 왜 안 하셔? 빨리 대답을 합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내?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근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소리를 내시고 9개월 내.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 어떤 게 맞아요? 60일 맞아요? 다 틀립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라니까.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자, 취득세를 내고 가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기한 후 60일 내 30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 신고 납부기간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일반적인 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얼마씩? 0.03% 만분의 3줄 가산되고. 근데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그냥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산출세의 80%가 중과산됩니다. 100분의 80, 80% 중과산세 적용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세 산출세액이에요.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고. 취득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있는데 자,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뭐?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는 거. 예? 한 가지 빼먹었네. 아까 가산세에서 개인 아니고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은 장부등의 작성 보존 업무가 있는데 그 법인이 장부등의 작성 보존 업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가산세 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됐습니다. 취득세 이런 거 기억하시고 오늘 등록면허세는 자,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등록면허세 과세권자 누구예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하고 도고. 자,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유통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과세하고 행위세입니다. 등기등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등록면허세도 뭐 물세고요. 근데 등록면허세 여러분요, 얘 사실주의 과세가 아니라 뭐 한다고? 얘는 형식주의 과세하고 명의자 과세 형식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여러분 얘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록면허세는 지자체 신고 납부했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다 못했다. 이럴 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밥 못 먹었으니까. 근데 등기 절차 정당하게 등기 됐어요. 자,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예? 무효 취소요건이 있어 말소될 때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밥 먹었으면 안 돌려주고, 등기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취득세처럼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면서 다 잘 모르겠으면 인강 한번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쭉 요거 스킵하시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잘하셨고, 주말 하여튼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12월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